박앵커의 출근 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그 사이에 증시가 변종이 됐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시죠. 증시도 변종됐다. 그러면 이 변종을 이겨낼 백신은 뭐가 될 것인가? 오늘 증권가의 의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4차 대유행 시기를 지나고 있죠. 1차는 작년 2, 3월 대구 경북 중심으로 이 확진자가 퍼져나갔던 시기죠. 이때 당시에 코스피의 타격은 낙폭도 컸고 그 하락의 기간도 길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중심으로 이 확진자가 늘었던 2차 때는 낙폭은 컸으나 그 하락의 기간은 조금 짧게 끝이 났고요. 3차에서는 낙폭도 그리고 하락의 기간도 짧았습니다. 그리고 4차는 생각보다 우리는 내성이 생겼어 라고 표현을 했지만 낙폭은 조금 크게 나오고 있는 편인데요.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이걸 회복할 것인가는 지켜봐야 될 포인트죠.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 시장 더 빠질 거야 라는 시각도 있고 반대로 내성도 생겼고 제조업 공장이 멈출 지경은 아니기 때문에 타격 별로 없을 거야 라는 소리도 있네요. 지금 증시의 변수들을 하나씩 점검을 해보면 그 첫 번째,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입니다. 지난주였죠. 10년물 국채금리가 1.3%를 하회하는 움직임까지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번져나갔죠. 하지만 또 반대의 목소리로는 미국에서 단기자금 유동성이 급증했고 이게 장기채 시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다.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하나의 변수인 거고요. 두 번째 변수는 바로 환율이 되겠죠. 3일 사이에 원달러 환율이 20원 정도 올랐습니다. 가파른 환율 상승, 1,150원 근접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를 두고 경기 고점 우려다, 델타 변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정이 되느냐가 또 국내 수출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한국 수출이 요즘엔 세계 교역의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환율의 안정화 과정도 우리가 봐야 되는 변수인 거죠. 세 번째는 바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결국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의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키는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신 접종자는 치명률이 더욱더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백신 격차 더욱 키울 것이다. 신흥국이 만약에 백신이 없어서 생산 차질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 타격은 조금 크게 나올 수 있다. 공급 병목 현상이 되기 때문인 거죠. 이 포인트는 두고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금리, 환율 그리고 델타 변이 때문에 시장은 변종이 됐다라고 삼성증권에서 얘기하죠. 정신없는 순환매가 돌고 있어서 따라붙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고요. 주도주는 없고 언택트와 콘택트는 너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그 가운데서 성장주, 가치주, 민감주, 방어주가 광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결국 실적과 주가의 괴리도 등장했다라고 말합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그 어느 때보다 호실적을 나왔고 호실적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듯이요. 그래서 증권가는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를 찾아봤습니다. 신한금융에서는 코로나 악재는 7월 중에 소진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요.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8월 초가 정점이 될 것이다. 이걸 미리 반영하는 과정에서 결국 증시 내에서는 7월 안에 아마 이 코로나 확진 악재는 소멸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7월은 조금 살 종목을 미리 찾아보는 시기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NH투자증권에서도 조금 비슷한 맥락을 의견을 냈는데요. 지금 대유행 때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확진자 늘고 방역 강화하고 경기 위축됐다가 또 확진자 줄면 경기가 개선되면서 주가가 땅 올라가고 이러한 흐름이 1, 2, 3차에서 반영이 됐고 4차도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거다. 결국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서 코로나 감염률 떨어진다면 단기적으로는 증시 조정이겠으나 중장기 또 올라갈 거야 이야기합니다. 삼성증권에서도 말하는데요. 우리에겐 지금 세 가지가 있다고요. 백신과 유동성 그리고 대형주. 백신은 2차, 3차 확산 당시와 달리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온 시점이기 때문에 치명률 낮고 결국 산업의 전면 봉쇄 가능성은 적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영향으로 증시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유동성도 한번 볼까요?
고객 예탁금이 탄탄하다라는 거죠. 5월부터 해서 고객 예탁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거 패턴을 봤을 때 대기 수요가 결국 증시의 변동성 하방을 지지해주는 흐름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볼까요? 그동안 대형주가 영 못 갔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대형주가 못 갔었기 때문에 지수 전반이 가격 부담이 없다. 대형주가 결국 하방을 지지해 줄 것이다. 지수가 올라간다면 대형주는 더 강하게 올라가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나름 구체화된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들은 그럼 지금 쌀 때 이걸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모빌리티고요. 반도체 부족 사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전기차 생산량이 급증하는 타이밍이 찾아왔다. 그럼 결국 그 밸류체인인 배터리, 소재, 전장 부품 매출은 급증하게 될 것이고 쌀 때 매수하자라고 말합니다. 삼성에서 이 주간 추천주로 한 10개 종목을 제시했는데 그중에 모빌리티 관련한 종목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기아 들어가 있고요.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LG전자, 에코프로비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헷갈릴 때는 긴 호흡으로 가자라고 의견을 덧붙였네요. 삼성의 종목이었고요. NH투자에서도 이 섹터 주목하자라고 끝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자동차와 IT 가전, 그리고 제조업 관련 중간재인 철강, 지금 소외됐을 때 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순환매 속에서 소외주였던 헬스케어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걸었네요. 자, 7월은 분명 조정, 부침 이렇게 얘기하는 증권가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결국은 다시 회복하고 올라간다라는 목소리가 더 압도적인데요. 그럼 우리는 7월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와 주식에 대한 전략 취득하시길 바랄게요. 박앵커의 출근전이었습니다.